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첫 번째 경기 분석. FC 포르투 대 올림피아코스. 포르투갈 1부 3위입니다. 포르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의 패스 전개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는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페레스와 오타비오의 조합이 불안정하고 풀백들의 수비 가담 부족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바렐라와 유스타키오가 조율을 담당하며 공격에서는 갈레노와 오모로디온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홈에서는 강한 경기력을 보이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해 변수가 존재합니다.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현재 1부 1위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중원의 무자키티스와 스타메니치가 강한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공격에서는 마르틴스와 엘카비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찬스를 잡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포르투가 홈 경기에서 강한 만큼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수비 불안과 기복이 있는 공격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경기 흐름이 답답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포르투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득점 경기는 어렵습니다. 유로파리그 두 번째 경기 분석. 알크마르 대 AS 로마. 알크마르 네덜란드 현재 1부 6위입니다. 알크마르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 전개와 측면 돌파를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클라시가 중원을 조율하며 빌드업을 담당하고 마이난스와 쿠프마이너르스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부상 이슈가 큽니다. 반본멜과 사디크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과 중앙 공격의 위력이 감소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에서 실수를 노출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홈에서는 강하지만 로마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창의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현재 1부 9위입니다. 로마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파레데스와 코네의 중원 조합이 빌드업과 활동량을 겸비하고 있으며 펠레그리니와 디발라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공격의 핵심입니다. 도브비크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최근 결정력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만치니, 훈멜스, 은디카로 구성된 103 라인이 공중볼과 대인 방어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지만 알크마르의 약화된 공격진을 고려하면 무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가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알크마르는 공격진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득점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로마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 알크마르는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수비 조직력을 감안하면 알크마르가 쉽게 득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의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서 저득점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파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플젠 대 안더레흐트. 플젠 체코 현재 1부 2위입니다. 플젠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7대2 대승을 거두는 등 득점력이 뛰어나며 홈에서는 더욱 강한 경기력을 보입니다. 비드라가 공격의 중심이며 셜츠와 칼바흐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합니다. 좌측 윙백 카드의 오버래핑이 공격 패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극적인 크로스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5경기에서 7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홈 승률이 70%에 달하며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도 2승을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적인 플레이가 예상됩니다. 안더레흐트 벨기에 현재 1부 4위입니다. 안더레흐트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6경기 무패 4승 2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최근 3연패를 기록하는 등 기복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바즈케스와 아자르가 핵심 역할을 하며 중원에서는 베르샤렌이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핵심 공격수 돌베르와 수비의 중심인 베르통원의 결장이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베르통원 없이 치른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며 다수의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플젠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풀제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공격력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반면 안더레르트는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큽니다. 풀젠의 적극적인 공격 운영과 홈 이점을 감안하면 유리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크며 풀젠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유로파리그 네 번째 경기 분석. 페네르바체 대 올랭피크 리옹. 페네르바체 튀르키예 현재 1부 2위입니다. 페네르바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 무패 4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 아다나 데미르스포르를 4-0으로 대파하며 공격력이 폭발했습니다. 제코, 타디치, 시만스키의 호흡이 좋고 프레드의 경기 조율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부상이 변수입니다. 리바코비치, 베카오, 우스터볼데 등이 결장하면서 수비 라인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공격적인 풀백 활용과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리옹 프랑스 현재 1부 6위입니다. 리옹은 4-3-3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지만 최근 결정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툴루즈와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진의 마무리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라카제트의 결장이 치명적이며 벨라흐마와 미카오타제의 측면 돌파도 마무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중원에서는 베레투와 마티치가 경기 운영을 담당하지만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수비에서는 타글리아피코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경기력을 감안하면 리옹을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리옹은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과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만큼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페네르바체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유로파리그 5번째 경기 분석. 호펜하임 대 토트넘 후스퍼. 호펜하임 독일 현재 1부 15위입니다. 호펜하임은 3-4-3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빠른 측면 공격과 크로스를 기반으로 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크라마리치와 흐로잭의 득점력이 주요 무기이며 특히 흐로잭은 최근 멀티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드필드의 창의성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으며 수비진의 불안이 큽니다. 카박과 그릴리치의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무너진 경기가 많았고 바이엘은 미넨전 0-5 패배에서도 이러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강한 팀을 상대로는 여전히 불안한 수비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 잉글랜드 현재 1부 15위입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지만 현재 부상 이슈로 인해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복귀했지만 솔랑케와 존슨의 부재로 공격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손흥민도 최근 폼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중원에서는 그레이와 베리발이 중심을 잡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반더 벤과 로메로의 부상으로 인해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센터백을 맡고 있는데 1대1 수비와 압박의 약점이 많아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심한 만큼 호펜하임의 빠른 공격에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아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호펜하임은 홈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크라마리치와 흐로잭의 폼이 올라오고 있어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 역시 공격력이 나쁘진 않지만 핵심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조직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화력 대결에서 토트넘이 앞설 가능성이 크지만 접전이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6번째 경기 분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레인저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현재 1부 13위입니다. 맨유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일룬이 최전방을 맡고 있지만 득점력이 부족하고 공격 전개는 페르난데스의 개인 기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수비진도 불안정합니다. 맥과이어와 마르티네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기복이 있으며
오나나의 실수도 잦습니다. 최근 홈에서 뉴캐슬전 0대2 브라이튼전 1대3에게 패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현재 1부 2위입니다. 레인저스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기반으로 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가만에는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고 있고 중원의 바론과 라스킨이 경기 조율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 8실점을 기록했으며 핵심 센터백 수타의 결장으로 인해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메뉴가 유럽 대항전에서 홈 경기력이 좋은 편이며 레인저스의 원정 수비가 약하다는 점에서 메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메뉴도 수비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아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의 이가마네가 현재 절정의 폼을 보이는 만큼 레인저스도 최소 한 골은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치열한 경기 속에서 메뉴의 한 골 차 승리가 예상됩니다. 유로파리그 7번째 경기 분석. 우니옹 SG 대 브라가. 우니옹 벨기에 현재 1부 3위입니다. 우니옹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 경기에서 강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팀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이바노비치가 핵심이며 퓨세이니와 함께 투톱을 형성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사디키와 반대의 페르가 중심을 잡으며 엘하지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 메갈리스터의 징계 결장이 뼈아픈 변수입니다. 측면 수비에서 카스트로 몬테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예상되지만 브라가의 측면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가 포르투갈 현재 1부 4위입니다. 브라가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진에서 부르마의 개인 능력이 팀의 핵심입니다. 그는 리그에서 12골을 기록하며 유로파리그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엘 와자니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포르타의 창의적인 패스가 공격 전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마테우스의 징계 결장으로 호르니체가 골문을 지키는 것이 변수입니다. 브라가의 원정 경기력도 불안 요소 중 하나지만 공격진의 결정력이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니옹은 홈에서 강한 팀이지만 수비진의 공백이 불안 요소입니다. 반면 브라가는 원정에서 기복이 있지만 부르마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이 강력합니다. 결국 브라가가 찬스를 살려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량 득점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유로파리그 8번째 경기 분석. 루도고레츠 대 미트윌란. 루도고레츠 불가리아 현재 1부 1위입니다. 루도고레츠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두아가 핵심이며 초체프와 카마라가 중원을 장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의 징계 결장으로 중원 조합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수비에서는 알메이다와 베르돈이 중심을 잡으며 홈에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트윌란 덴마크 현재 1부 2위입니다. 미트윌란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실루피아와 고고르자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며 미드필드에서는 안데르손과 소렌센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골키퍼 올라프손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웨슬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전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수비진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루도고레츠는 홈에서 강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기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트윌란은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지만 빠른 전환과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아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파리그 9번째 경기 분석. RFS 대 아약스. RFS 라트비아 현재 1부 1위입니다. 라트비아 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공격에서는 이카우니에크스가 핵심이며 유로파에서도 7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을 입증했습니다. 쿠아디오와 판치치의 빠른 역습이 주요 전략이며 측면에서 사발리에크스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합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최근 경기에서 다실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니제와 프렌가가 버티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실수가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약스 네덜란드 현재 1부 2위입니다. 아약스는 4-2-3-1을 기반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며 미드필드에서 반덴 부멘과 테일러가 경기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테일러는 이번 시즌 9골을 기록하며 공격 지원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브로비와 아크폼과 출전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피지컬과 득점력은 RFS 수비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하토와 바인달의 결장으로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탈로와 바스의 조합이 경험이 많지만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약스가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유럽 대항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RFS는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수비 조직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아약스의 점유율 우위와 공격진의 결정력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유로파리그 10번째 경기 분석. 엘프스보리 대 오지시니스. 엘프스보리 스웨덴 현재 1부 2위입니다. 엘프스보리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최근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카라바흐를 1-0으로 잡으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빌바오 원정에서는 0-3으로 완패하며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핵심 공격수 프릭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카셈과 제넬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스웨덴 리그가 시즌을 마친 상태라 실점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며 경기 초반 리듬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니스 프랑스 현재 1부 5위입니다. 니스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라보르드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무피, 보가 등이 부상으로 빠지며 공격 옵션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부다우이와 로사리오가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단테를 중심으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원정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니스는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신중한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엘프스보리도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만큼 경기 초반 팽팽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엘프스보리는 시즌 종료로 인해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변수가 있습니다. 니스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다소 소극적일 수 있어 2.5 언더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